여기에 드디어 제대로 비판하는 프랑스 매체가 나오면서 현지 팬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풋은 지난 릴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덴벨레의 부진을 주목했습니다. 프랑스 국적이며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를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팬들의 경우 많이들 비판하고 있으나 현지 매체에서는 꺼려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제대로 된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거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그는 이번 시즌 PSG에 입단한 이후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덴벨레는 특유의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활용한 침투는 탁월하지만 결정력에서 계속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릴전을 비롯해서 최근 다른 선수들이 만들어준 찬스를 계속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판 여론이 큰 상황입니다. 소풋은 이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덴벨레가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한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덴벨레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강인의 인사이드 패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했는데요. 통계 매체에서도 키패스 2회를 기록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 키패스 모두가 덴벨레에게 향했었고 이렇게 기가 막힌 키패스, 식도 패스 2회를 모두 날려먹은 덴벨레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때와 마찬가지라고 표현하는 매체의 센스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PSG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이강인의 식도 패스를 거절한 덴벨레를 비롯한 선수들의 결정력을 탓한 것이라며 인종차별적 억가를 일삼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을 반박하는 제대로 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진화라는 제목과 함께 올 시즌 전반기 PSG의 전술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바르셀로나, 스페인 국가대표팀 등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했습니다. PSG 부임 초기에도 4-3-3 포메이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데려온 곤살로 하무스까지 사용할 방안을 구상했고 이에 따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4-2-4 포메이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라인에 무한히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를 배치했지만 중원에서 완벽하게 무너지며 이들에게 패스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강인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복귀한 뒤 엘리케 감독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좌측 미드필더로 사용되며 좌우 측면을 커버하면서 음바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리그안 공식 홈페이지는 이강인은 팀의 핵심이었으며 이번 시즌 측면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리그안 공식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시 이강인이 전술적으로나 팀적으로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하는 엘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윙어와 미드필더 역할을 다 잘하는 이강인이 핵심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닌데요. 이강인은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최근 리그안 올 시즌의 베스트 팀이라는 제목으로 전반기 평점 베스트 11을 발표했는데 이강인은 좌측 윙포워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팬들이 선정한 파리 생제르맹 최고의 영입에 꼽히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스포츠 전문 매체 르텐 스포츠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완전히 혁명을 일으켰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마르코 베라티, 세르히오 라모스 등 수많은 스타들과 결별했다. 동시에 총 11명의 선수를 영입했다며 모두 20대 선수이고 23세 이하 선수를 대거 영입했다. 그리고 30세 이상 선수를 6명이나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PSG는 이강인을 비롯해 22세인 곤살로 하무스, 아르나우 테나스, 마누엘 우가르테를 데려왔고 그 밑으로는 21세 브래들리 바르콜라, 19세 사르 운두르를 데려왔는데요. 잠재력이 높은 신예들로 평가받는 선수들입니다. PSG 팀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개편됐습니다.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가 아닌 킬리안 음바페 위주의 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PSG의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유럽 정상을 노리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게다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확실히 좋습니다. 11명의 선수 중 최고의 영입은 누굴까? 매체는 팬 투표를 통해 최고의 영입생을 뽑았는데요. 팬들의 선택은 가장 먼저 루카스 에르난데스였는데요. 역시 검증된 최고 레벨의 선수가 최고의 영입으로 꼽혔습니다. 2위는 우스만 덴벨레였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강인입니다. 1위로 꼽힌 에르난데스는 이미 강력한 수비력을 지닌 정상급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미 입증했습니다. 최고 레벨의 선수이고 왼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어 멀티 능력도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 정상급 레벨의 선수로 많은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덴벨레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강력한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는 도박성에 가까운데요.
부상 위험도가 있고 경기마다 기복이 심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기량의 완숙기인 20대 중후반의 선수들로 이미 팬들과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가 내려진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3위를 차지한 이강인 선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인은 수많은 23세 이하 선수들 중 최고의 영입으로 뽑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PSG가 영입한 영권들 중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강인보다 낮은 투표를 받게 된 우가르테 선수는 포르투갈 스포르팅 리스본에 2021년 입단한 뒤 주축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던 선수입니다. 첫 시즌부터 25경기를 소화하며 주목받았고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뽑혔습니다. 2022년도 시즌에도 리그 31경기에 나왔으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3월 한국과의 평가전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첼시 등 복수의 팀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우가르테였으나 PSG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앞세워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가르테의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854억 원으로 알려져 오버페이가 아니냐란 소리까지 들었던 PSG입니다. 또한 정통 공격수에 대한 갈망으로 하무스를 임대했다가 최근 완전 이적시켰는데요. PSG가 벤피카 구단에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8천만 유로 약 1132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 이적료는 6,500만 유로 약 920억 원에 옵션 1,500만 유로 약 212억 원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하무스의 이적료는 기본 이적료만으로도 PSG 구단 역대 5위에 해당하고 옵션이 실행되면 역대 4위까지 오르게 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아 부은 두 선수보다도 이강인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고 잠재성을 인정받은 놀라운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올 시즌 PSG 적응에 변수가 많았는데요. 시즌 전 부상을 당했지만 시즌 개막부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병역 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이강인에게 PSG의 첫 시즌 적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남달랐는데요.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이강인은 복귀하자마자 은바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결국 다재다능한 그를 주 포지션인 윙어가 아니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해야 한다는 현지 매체들의 강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전방 은바페가 윙어에서 중앙 공격수로 이동한 상황. 중원에서 상대 수비를 찍고 은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다는 PSG의 딜레마를 지적한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PSG는 메시, 네이마르, 베라티 등이 빠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카드는 중원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시점, 이강인은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은바페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처음에는 네이마르 선수와 절정의 케미를 보인 후 네이마르가 떠나고는 완전 은바페 선수와 특급 케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의 경기와 훈련에서 이미 많이 팬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먼저 이전 경기에서와 훈련 때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에 최근 이강인 선수가 화보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디올의 옷을 입고 촬영했어요. 마침 디올은 PSG와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고 파리를 대표하는 브랜드죠.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팀원들은 제가 뭘 입고 어떤 화보에 나오는지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다들 제 슛돌이 시절과 대표팀 사진을 찾아와서 놀리는데 이번 화보를 보면 분명 놀리고 웃고 떠들 생각부터 할 거예요. 특히 은바페 같은 프랑스 선수들이요. 은바페는 그냥 저를 놀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아마 제일 크게 웃고 떠들지 않을까요? 라는 인터뷰의 내용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인싸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팀 동료들에게 사랑받고 잘 어울리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은바페 선수와의 케미부터 팀 동료들과 편하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맹활약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